그래서 타이레놀은 임산부들이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왜?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갔거든. 이 그래 넌 스테로이드 계열 진통제를 해열제가 그 얘기잖아. 염증을 억제하는 거잖아. 염증 억제제.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신 분들 그냥 근육 이완제 비슷하게 아니 아프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럼 진통이 되잖아요. 왜? 억제를 시키니까. 통증 억제를. 해열 역할도 있잖아요. 염증 반응이 나타나야 해열이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멀쩡하면 열이 안 나는 거니까. 그래서 넌 스테로이드 계열 진통제를 먹어라, 해열제를 먹어라. 그게 아이보프로핀도 그 계열이란 말이에요. 무슨 프로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약들 있죠? 이게 전부 다 이 계열 약이에요. 이 계열 약. 그래서 타이레놀을 왜 타이레놀을 먹으라고 하냐면 어쨌든 염증을 억제시키니까 반응이 덜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먹는 거죠. 치료제는 아니에요, 그것도. 염증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직접 그게 폐렴의 억제를 하는 건지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억제 효과가 좀 있습니다. 부작용도 덜하고. 목 디스크 시간인데. 네, 갑자기 이거 왔나? 네. 다른 거 질문했는데요. 아니 제가 아는 거는 설명할 수 있어요. 저 모르면 모른다. 아니 네. 아까 전에 그래서 DNA 바이러스와 네네. RNA 바이러스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에이즈 같은 경우는 DNA예요, RNA예요? DNA죠. 그건 DNA 계열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네. 전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가 네네. 만약에 아까 에이즈 그 백신을 치료를 받았어. 네. 그럼 본인 몸에서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치료하면서 그죠? 저기가 되니까 에이즈를 감염시키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RNA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도 만약에 백신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백신약이 투여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항체가 생겼잖아요. 네. 그럼 다른 사람에게 전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항체라는 거는 바이러스를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네. 그 코로나 지금 19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코로나 20이 생기면 만약에 다시 생겨요.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바이러스 종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바이러스를 몇 개냐 얘기하면 몰라요. 개수가. 우리 몸에도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우리 몸은 계속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끝없이 항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손에 있겠죠. 입에도 있겠죠. 이 옆에도 있겠죠. 있어요, 바이러스. 근데 왜 병이 안 걸리냐? 그거는 우리 몸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바이러스예요. 왜냐면 벌써 나는 그거에 대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기가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옮겨온 게 아니라 내가 나갔다가 추운 데에다 들어왔어. 그랬더니 갑자기 내 몸에서 뭐 면역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억제하고 있던 다른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감기 증상을. 그래서 인후염 생기고 후두염 생기고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억제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에이즈가 자가 면역 이상 반응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병이 자가 면역 이상 반응.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 그래서 옛날에는 그 에이즈라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에요. 죽여.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코로나 예계열은 항체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보시면 얘를 죽인다가 아니에요. 몸에서 항체를 만들 동안 시간을 벌어준다는 개념이. 완전 다른. DNA 계열은 죽이는 거고 RNA 계열은 못 죽여요. 그냥 걔가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 동안 폐렴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안 나오게 억제를 시키고 그 사람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항체가 생기면 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시는 코로나19 안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RNA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는 생겼으니까. 근데 그럼 이 사람 에이즈는 생기냐? 에이즈는 생길 수도 있겠죠. 직접 접촉을 해서 내가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이건 그거하고 전혀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에이즈 약을 코로나 환자들한테 투여를 못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이제 왜냐하면 그거를 했을 때 에이즈 약의 부작용이 뭐냐면 각막 손실 뭐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약이 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즈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조절하면서 해주는 건데 만약에 코로나를 억제할 정도의 투약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거 실험실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지금 실험실에 성공한 그 약은 되게 많아요. 근데 얘를 사람한테 직접 주입을 했을 때 사람들한테 부작용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판을 못할 뿐이에요. 근데 너무 위험해. 막 사람들이 막 죽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겠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손상이 되더라도 우리가 항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항암 치료 하시죠. 근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얼마나 심해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항암 치료를 하시는 거거든. 머리가 다 빠지고 안에 막 여기 세포가 다 죽어도 그거보다는 암세포를 죽이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걸 견디시면 사시는 거고 못 견디면 돌아가시는 거죠. 항암 치료 똑같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 치료를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없냐 있긴 해요. 걔를 실험실에 해보니까 했고 동물 실험을 했는데도 효과를 본 게 있는데 이게 사람 실험이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줄 수가 없잖아.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면 또 어떡할 거야. 그거에 대한 비난 때문에 임상 실험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통해서 안정성이 검증이 돼야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통과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픈 사람한테 놔주는 거기 때문에 아픈 사람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 실험은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 혹시나 그거 다 사망하면 어떡해. 손상되면 어떡하고. 됐어요? 네.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갑자기 힘이 쪽 빠지네. 아니 이거 목 디스크 한다. 어디까지 할까? 시간만 얘기해서 그럼 제가 조절해서 갈게요. 거기까지. 지금 듣고 있어. 한 15, 20분? 20분 알게 2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자 20분 만에 끝낼게요. 그러면 그러면 아까 어디까지 얘기한 거야? 기억이 안 나네. 1차 통증, 2차 통증, 원인, 증상 얘기했죠. 네. 자 그러면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연결할게요. 자 그러면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육 인대를 얘기할 건데 근육과 인대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육은 여기가 근육이고요. 자 여기가 인대입니다. 인대는 뭐예요? 인대는 인대 좋아하시잖아. 인대 닭발에 붙어 있잖아요. 생긴 거 인대. 인대 다 어디 붙었어요? 뼈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인대는 탄력성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있어요? 인대 쓸 것 같아요? 인대는 탄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탄력성 다 어디 있어요? 근육에 있으신 거예요. 근육에. 자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겠죠. 그쵸? 자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뭘 만든다? 에너지를 만든다. 중요한 겁니다. 근육은 뭐 해야 돼요?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뭘 만든다? 에너지를 만든다. 그러면 근육이 수축이 안 되면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수축과 이완이 안 되면 안 만들어진다. 그리고 수축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이다? 칼슘? 영양제는 칼슘. 이완할 때 필요한 거는 그렇죠. 인과 마그네슘이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수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수분해가 일어나십니다. 이거 하실 때. 그러니까 수축할 때 필요한 건 칼슘, 이완될 때 필요한 인과 마그네슘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왜 골다공증 환자들이 왜 통증 있냐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수축과 이완할 때 칼슘과 인과 마그네슘이 필요한데 자 수축이 됐다가 이완이 안 돼. 그 말은 뭐냐? 그 안에 뭐가 낀다? 칼슘이 늘러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요게 뭉쳐있는 근육인데 요게 뭉친 근육이에요. 근육의 뭉침. 이 말은 여기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수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칼슘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칼슘이. 그럼 이완이 될 때는 인이 쑥 들어가고 칼슘은 떨어져 나오고 수축될 때는 다시 칼슘이 붙고 이렇게 인이 떨어져.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안에서 연원소가. 그런데 근육이 뭉치게 되면 칼슘이 안에 끼잖아요. 붙었겠죠. 근데 근육을 또 내가 몸을 계속 쓸 거 아니야. 그러면 근육이 아주 가느다란 실가닥 같은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그럼 거기 칼슘이 계속 눌러붙는 거야. 근데 내가 칼슘을 보충을 해주면 칼슘을 평상시에 많이 먹게 되면 내가 여기 붙어도 또 쓸 수 있는 칼슘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칼슘이 여기서 계속 붙어 있는데 내가 섭취를 안 해줘. 그럼 내 몸은 필요하잖아. 몸은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뼈하고 치아에서 빼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골다공증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내버려 두다 보니까 칼슘 보충도 안 하고 내버려 두니까 뭐예요? 필요한 여분을 어디서 빼왔다? 뼈에서 빼왔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아프다. 얘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아파서 없어진 거예요. 내버려 둬가지고 보충을 안 해줘가지고. 이해하세요? 네. 반대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 이꼴 통증이 있는 건 맞죠. 왜? 저기서 빼온 게 너무 많잖아. 그 말은 이꼴 이분이 통증을,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뼈는 통증이 없다니까. 약해질 뿐이지. 약해질 뿐이지. 칼슘이 부족하니까 약해지겠죠. 그렇지만 이거 이전에 뭐가 있었다? 얘가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통증이 이렇게 안에 있으신 분 이꼴 골다공증이에요? 그건 아니죠. 근데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통증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관계가.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는 거죠. 얘가 먼저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우리가 근육을 뭉침을 풀어주어서 칼슘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주는 게 맞겠죠. 그걸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능동적인 걸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냥 병원 갔더니 어깨가 너무 아파서 갔더니 석회가 끼었대요. 그래서 그냥 꼈대. 그래서 아픈 거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안 해주잖아. 그럼 뭐래요? 뭐 아직은 뭐. 근데 너무 심해. 어깨가 안 올라와. 그러니까 뭐 하재요? 들어가서 칼슘이 낀 거를 벗겨내든가 아니면 이거를 끊어버리든가 없애버리든가 해결 방안을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그냥 그 칼슘 많이 낀 거 긁어내서 칼슘을 떨어뜨리고 하면 돼. 근데 뭐라고 병원에서는 또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그래요? 너무 아파요? 그럼 잘라버리죠 뭐. 수술합시다. 제거 수술. 근육과 인대 제거 수술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은 없겠죠. 근데 근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근육이 사라져버렸으니까. 다는 안 떼어냈겠죠. 어느 정도만 떼어냈겠죠. 통증이 있는 부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제가 맨날 표현하잖아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손가락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잘라버리면 손가락은 안 아프잖아. 잔인하죠. 이게 너무 이건가요? 다리가 너무 아프면 다리 잘라내. 다리는 안 아프잖아. 다리가 없어서 그렇지.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지. 그럼 우리가 이 다리를 잘 쓰게 하고 이 손가락을 잘 쓰게 만들어줘야 맞는 거지. 그거를 없애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 치료로서는 맞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그래서 골다공증하고 연결된 거고 이게 목 디스크하고 뭐가 상관이냐 라고 한다면 15분 남았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목 디스크는 고개가 어떻게 돼서요? 앞으로 숙여져서 생겼다. 그런데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서 생겼다면 얘잖아, 얘. 진이 보이나요? 내가 얘 진이라고 그랬는데 진입니다, 진. 소원을 들어주는 애입니다, 진. 자, 목 디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죠.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노란 거 보이시죠? 얘가 신경인데 노란 게, 빨간 게 혈관이고. 근데 잘 보시면 파란 게 뭐예요? 정맥, 빨간 게 동맥. 기억하시죠? 네. 얘가 지금 뭘로 올라갑니까? 목을 타고 올라가겠죠. 신경은 또 어디 있어요? 이 목척추에서 나와서 얼굴로 올라간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 얘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럼 예를 들면 목 디스크라 하신 분은 고개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숙여졌겠죠. 그러면 이쪽에 앞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있습니다. 목이 있어요. 척추가. 그리고 여기 어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쇄골에 붙어 있는 근육, 그쵸? 쇄골. 이렇게 쇄골에 붙어 있는 근육, 그 다음에 여기에 붙어 있는 근육, 이렇게 근육들이 있겠죠. 근육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붙어 있겠죠. 앞쪽에.
근데 고개가 뒤에 있고 대각선으로 붙었잖아. 일자가 아니잖아요. 대각선이잖아요. 그쵸? 그럼 옆으로 보면 얘가 고개가 있고 어깨가 있으면 근육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고개가 숙여지면 여기 있는 근육이 눌릴까 안 눌릴까요? 눌려요. 눌리는 거죠. 그럼 근육이 뭉치는 것까지는 오케이. 눌릴 수 있어요. 근데 근육 안에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근육 사이에 신경. 자, 혈관과 신경이 지나간다는 거죠. 이게 더 문제라는 거야. 자, 제가 목 디스크의 증상이 뭐냐면 첫 번째는 팔이 저린답니다. 그러면 신경이 이렇게 제가 보이나요? 자, 여기 이렇게 신경이 얘가 앞으로 고개가 있는데 신경이 이렇게 얘가 이렇게 왔죠. 그래서 통과해서 얘는 이렇게 갖고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지금 노란 거 신경 어디까지 내려요? 손까지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날개뼈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그럼 여기 있는 근육이 뭉치면 여기 있는 신경을 누를까 안 누를까요? 누르겠죠. 그러면 증상이 어디로 나타나요? 손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겠죠. 여기 목 디스크예요? 아니요. 고개가 눌리면서 뭐예요? 신경이 눌렸다는 거지. 누가 눌렀다? 얘가 눌렀다. 그럼 치료는 어디 하시겠다? 누가 하시겠다? 최초로 나타나는 거는 아까 제가 했죠. 골다공증이 먼저 아니라고 그랬잖아. 네. 이해하세요? 네. 목 디스크가 진짜로 디스크가 찢어졌어. 눌려갖고 터졌어. 그래가지고 저려. 그럼 그게 갑자기 먼저 생길 수는 없다. 왜?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의 1번은 뭐냐면요. 근육이에요. 근육이 다 자극을 받고 2번이 어디냐면 인대예요. 넘어가는 게 인대예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근육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인이신 거고 증상 어디서 나타난다? 인대에서 나타나시고 세 번째는 어디로 가냐면 자 뼈마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얘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디가 잘못된다? 근육이 뭉치시고 그 뭉침 때문에 통증이 어디서 나타나요? 인대에서 나타나는 거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근육은 어디 있어요? 중간에 있고 뼈는 어디 붙어 있다? 인대는 어디 붙어 있다? 뼈에 붙었다. 그러니까 통증이 어디서 나타난다? 뼈에서 나타난다. 어깨 아파요? 팔꿈치 아파요? 손목 아파요? 무릎 아파요? 발목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저 여기 아파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진이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제발. 누가요? 우리 보고 계시. 보기 싫은데 얘 너가 이제. 자, 1번이 뭐냐면 근육이고요. 2번은 인대고요. 3번은 뼈 만집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가 원인이다? 근육이 원인이다. 이거 되게 중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이완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뭘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칼슘, 인, 마그네슘, 그 다음에 물. 이거는 기본으로 꼭 드셔야 돼요. 어떤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인대에서 생기시는 건 증상이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어깨가 아픈 건 어깨가 아픈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어깨를 잡고 있는 근육이 아프신 게 첫 번째신 거고, 그러면 근육이 아프면 뭉쳤다. 그럼 그 사이로 신경과 혈관을 누른다. 그러면 거기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증상이 있겠죠. 그 증상이 뭐냐면 두통이신 거예요. 두통은 뭐가 눌린다? 혈관이 눌린다. 어디로? 올라가는? 앞면으로 올라가는. 얼굴로 올라가는 뭐예요? 혈관이 눌린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예요? 압력이 세지니까 여기서 팔딱 느껴보셨어요? 욱신욱신 아프다. 느낌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 막 누르면 되게 아프잖아요. 욱신욱신 아프시죠? 근데 거기 가만히 팔딱팔딱 느낌, 그런 느낌 받으시죠? 그러면서 두통이 되게 심하게 느껴지잖아. 어떤 분들은 눈빛이 바글바글 떨리잖아요. 여기. 근데 그게 뭐가 뛰는 거예요? 혈관이 뛰는 거거든. 혈관이 팔딱팔딱 뛰는 거. 그럼 얘가 여기가 왜 뛰냐고. 여기서 눌리는 어딘가 있겠죠. 혈관이. 그럼 뭐 먹으래요? 마그네슘. 이완시켜주라고. 근육 이완시켜주라고. 마그네슘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뭐 또 먹으래요? 물도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되면 뭐 해지는 겁니까? 그러면 덜 뛰겠죠. 덜 눌리겠죠. 그러니까 팔딱팔딱 하는 게 사라지겠죠. 여기 계속 만진다고 괜찮아지나요? 아니요. 괜찮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쪽을 만져주는 게죠. 자, 그리고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맞나 모르겠네 철자가. 아이씨. 이건가? 모르겠네. ER인지 ERS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메니에르. 이렇게 부르는데 ER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매니얼스 디지즈라고 부르는데 MENIERE apostrophe S. 그렇죠. 이렇게네. 매니얼. 이 하나 빠졌네. 분명 어디 하나 있었는데. 기억. 매니얼스 디지즈라고 불러요. 근데 한국말로는 매니에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매니에르 들어보셨죠, 많이? 네.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병원 가면 어떤 환자분이 저요 두통도 심하고요, 어지럼증도 있고요, 이명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병원에서는 매니에르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이 물어보겠죠. 그게 뭐예요? 왜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거예요. 그거 고칠 수 있어요? 아니요, 못 고치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두통도 있고 어지럼증도 이명도 있는데 못 고친다는 거, 이거 불치병입니다. 우리 드라마 보시면 나오잖아, 불치병. 불치병이에요. 죽지 않는 불치병. 뭐냐면 평생 고생하는 불치병. 그 메니에르는 누구냐면 이름이에요. 그냥 얘가 이런 것들을 이런 병입니다라고 붙인 사람이에요. 메니에르. 그러니까 붙인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중요하지. 고칠 수 있느냐가 중요해. 코로나 두렵다며 못 고쳐서. 그럼 못 고치는데 두려워야지. 고칠 수 있느냐? 그럼 이거를 이해하시자는 거야. 제 말은. 우리는 학교에서는 이걸 못 고친다고 배우는데 저희는 고친다고 배웁니다. 잠깐 진이 다시 소환할게요. 진이 다시 와. 이걸로 보이는 거죠. 이건 제가 찍는 거고. 이건 뭐 하긴 진이만 보면 되니까. 자, 메니에르가 왜 생기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생기고 이명이 생긴다는 거는 잘 생각하면 뭐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두 개, 어지러움증과 이명은 뭐하고 연관될 것 같으세요? 귀하고 연관이 될 것 같거든요. 그쵸? 두통은요? 아까 제가 두통은 뭐하고 상관있다고 했어요? 혈관. 혈관. 어디 있는 혈관? 근육 사이에 있는. 목 근육.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이 지금 귀가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어디서 지나가시냐면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쇄골 있죠? 요 사이 쇄골. 요 사이로 신경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혈관도 이 사이로 올라가고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귀로. 자, 그러면 위치를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섹시한 제목을 통통하시다. 왜 그러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면 여기 가다가 여기 가다가 두 가닥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네. 잘 보시나요? 안 보여? 빠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보시잖아. 자,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있죠? 네. 이 두 번째. 이 두 번째하고 이 첫 번째 이 사이를 이렇게 누르시면 되게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 아프신 분들, 자, 그 근육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이 어디로 가냐면, 아이고야! 진이가 찼어. 그렇죠. 여기 있는 요 근육 사이로 있는 요 사이로 신경이 귀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귀하고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 안에 있는 달팽이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귀에 신경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도 들어가냐면 혈관도 같이 공급이 되겠죠. 신경과 혈관은 언제나 뭐예요? 같이 다닌다. 같이. 그러면 근육이 신경을 누르면 귀로 들어가는 신경을 자극을 하겠죠. 혈관을 누르면 귀로 공급되는 혈관을 자극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어떤 증상이 생기시냐면 어지럼도 있지만 중이염이 잘 생겨요. 중이염은 뭐냐면 속 안에서 염증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염증이.
왜 이염도 생길 수 있어요. 이 뒤 밑에가 되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 뒤쪽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처럼 어지러움증과 이명이 생기는 이유는 귀 안에서 생기는 건데 달팽이관과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뭘 검사해요? 첫 번째로 귀 안에 검사하시잖아요. 뭐 검사해요? 이석증 검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석증이 뭔지 아세요? 이석증? 혹시? 이석증? 이석증 석회가 어디에? 귀에 있다. 귀에 어디 있냐면 달팽이관 안에 보면 수평수하고요 평형수가 있습니다. 안에 들었어요. 두 가지가 수평수하고 평형수. 뭐냐면 평형수는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거 왔다 갔다 하죠. 안 그래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막 돌면 맞아요. 나 가만히 있어도 막 돌잖아요. 맞아요. 왜요? 수평수가 왔다 갔다 흔들리면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 평형 이렇게 도는 있잖아요. 이거 회전하는 거기 액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데에 흔들리면 도는 거죠. 그 어떤 분들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가만히 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 이 안에 석회가 껴가지고 얘기 들으면 이런 거예요. 알갱이들이 떠다녀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걔가 막 떠다니면서 흔들어서 그런 거야. 그걸 이석증이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석회가 들어가는 경우는 글쎄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아, 여기에 석회가 들어간다니까? 칼슘이? 뭐 뚫려 있는데도 아닌데 거기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요. 근데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정말 예외적으로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이건 아니야. 그래 검사하면 되고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지. 근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얘가 문제가 아니라 안에 달팽이관을 누가 자꾸 툭툭 건드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흔들림. 이렇게. 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안에서 누가 툭툭 건드려. 아까 여기 눈 팔딱팔딱 뛰듯이 뭐예요? 안에 압력이 자꾸 바뀐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지러움도 나도 모르게 생기고 이명도 나도 모르게 생기고 두통은 머리로 올라가는 신경을 건드니까 생기고. 그러니까 목 디스크의 증상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까처럼 여기 때문에 생기는. 그냥 그건 목 디스크가 아니라 고개를 계속.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이름은 얘기 안 하죠. 여기는 사장님이 직업이 만약에 고개를 계속 숙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하면 내가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계속 눌리다가 딱 했더니 갑자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지러움이 느낄 수 있는 거죠. 두통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목 디스크를. 네? 거의 다 됐어요. 시간 이제. 자, 그러면 자 이런 목 디스크가 생기면 중요한 건 목 디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어디서 신경을 누르고 있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목 디스크라는 말은 사실은 모르는 게 좋아요. 이거 알면 뭐 할까요? 나 목 디스크 있대. 그래서요. 어떻게 하자고? 뭐 자랑할 거야? 어떻게 하자고?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목 디스크 있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목 디스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 디스크라는 자세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뭐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그러다 보면 근육이 눌리고 그러면 신경도 눌리고 혈관도 눌리고 그럼 뭐 생겨요? 두통, 어지러움증, 이명 생기시고 심하면 안면통증도 생기시고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 디스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디스크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숙였을 때 어디서 눌리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고개가 숙이게 되면 어디도 아파요? 당연히 머리를 잡고 있는 근육은 또 어디 있습니까? 보이세요? 네. 뒷목 근육. 뒷목 근육이 심하게 따임기니까 어깨가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자세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걸 다 얘기하면 다음 주 또 안 올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네, 네.